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7월 16일이 되겠습니다. 7월 16일은 우리나라 제 10대 대통령을 지낸 최규하 그 대통령이 탄생한 날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대통령으로서의 그 어떤 임기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한때는 이제 4년이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뭐 7년은 늘어났다가 지금 5년 단임제로 지금 돼 있습니다만 어, 그러한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그런 대통령이 몇 분 있죠. 윤무선 대통령. 윤무선 대통령 내일 모레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최규하 대통령도 이제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적 그 격동기, 격변기, 그 과도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그 정권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이제 한 시대를 이렇게 이끌었다가 이제 사라진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아, 하여튼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시절은 정말 그야말로 굉장히 그 모든 것이 이제 불안정했던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아, 그 이유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유신 헌법을 통해서 이제 상당히 그 장기간 그 집권을 하고 있다가 18년 5개월인가 그렇죠. 그렇게 이제 집권을 하고 있다가 한순간에 그 12.6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음, 그 김재규의 손의 그 흉탄에 의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하게 됩니다. 그간의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5개월 동안 그 차지하고 있었던 어떤 권력이라는 그 실체가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상당히 그 권위적인 그런 정권이었으면서 상당히 어, 산업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라이브를 걸었었던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정부였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정부를 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어떤 권력이 그만큼 막강했었던 거죠. 물론 이제 막판에 가서는 그것도 이제 흔들리게 됐었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12.6이라는 사건이 이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한 그 권력의 공백이 너무 컸었는데 그 큰 공백을 채우기에 다음 그 후임 대통령이 그만한 역량이 좀 갖춰져 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행정관리로 쭉 그 성장을 해오고 어, 그 분야에서 원숙했지만은 정치 권력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었던 최규하 이제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 갖고서 그 커다란 그 권력의 공백을 제대로 메꾸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또 그 삼김이라는 그 세력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압력을 받았고 그러한 그 압력의 어떤 그 분출구가 그 신군부라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1980년대의 정치 지형이 아니었나. 어, 그 정치 지형 속에서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돼서 그 역할을 수행하다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지금 음모론 같이 이야기되고 있는 무슨 압력을 받아서 사임을 했든지 아니면은 도대체가 이 크나큰 권력의 공백을 메꾸기에는 그 역량이 부족하다든지 뭐 어떠한 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끝까지 그분이 증언을 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그로 인해서 또 우리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진 일면도 이제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이 한 시대를 그렇게 풍미하고 지나간 최규하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그 일생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규하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1919년 7월 16일 날 태어나서 2006년 10월 22일 날 유명을 달리했네요. 자, 1919년 하면은 이제 3.1 운동이 있었던 해인데 3.1 운동이 있고 나서 한 4달 반 정도 후에 이제 태어났네요. 우리나라 10대 대통령을 지냈고 그다음에 사공화국의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공화국이라는 게 이제 유신헌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다음에 대통령이다, 두 번째 대통령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의 국무총리 출신 대통령. 통상적으로 보면 국무총리를 하면 대통령이 그, 되는 예가 별로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음, 물론 이제 과도기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국무총리 출신으로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된 분입니다.
본관은 강릉이고 강릉 출신이에요. 호는 현석이 되겠습니다. 1945년부터 경성사범대학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미 군정 중앙식량행정처 기획과장으로 발탁이 됐네요. 뭐 아무래도 해방이 되고서 뭐라 미 군정이 실시되다 보니까 영어를 이제 해야 되겠죠. 미군들하고 서로 그 이야기를 하려면 그래서 이제 영문과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영어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미 군정의 어떤 행정 관료로 발탁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건국 후에 농림부에서 근무하다가 외무부로 발탁되면서 외교관의 길을 이제 걸었다. 말레이시아 대사로 처음에 임명이 돼서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하기도 했으며 귀국 이후에 1967년에 외무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67년 제22차 유엔 총회 수석 대표로 참가를 이제 했었고요. 외무부 장관 재임 시절에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면서 외무 행정 조직의 강화를 꾀했고 통상 외교를 강화했다. 사실 최기화 대통령 하면은 굉장히 조용한 그런 분이죠.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관료 시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뭐 요란하거나 뭐 그냥 남들 그 막말로 뭐 술치고 돌아다니고 이런 그 이미지가 전혀 아니에요. 그야말로 조용한 분이었죠. 네. 1970년에 이제 한국 외대 명예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네요. 1971년에 대통령 외교 담당 특별보좌관에 취임을 했고 72년에 남북조절위원회 의원이 돼서 평양을 다녀왔군요. 그다음에 대통령 특사로 7회에 걸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에티오피아 등 24개국을 친선 방문했습니다. 1975년 국무총리 서리로 임명이 되고 76년에 이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9년에 재신임이 됐고요. 12.6 사건으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자 대통령 권한 대행을 거쳐서 이제 10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한 대행을 했고 대통령으로 이제 그 이제 당선이 됐던 거죠. 대통령 재직 시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이제 했죠. 바로 이제 12.12 사건이 이제 있었습니다. 12.6은 이제 국무총리로서 이제 경험을 한 거고, 그 12.6 사건으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요고 상태가 되니까, 이 헌정이 중단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그 이제 어, 그 당시에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죠. 뭐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거기서 이제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12.12 사태가 있었고 그다음에 1980년에 서울의 모험 민주화 요구 시위가 아주 엄청나게 크게 있었죠. 서울역 앞에서 뭐 대단했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5.18 광주 사태가 있었죠. 네. 그다음에 1986년 80년 8월 16일 날 이제 대통령직에서 이제 퇴임을 합니다. 음, 소위 그 이제 하야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그때 당시에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가 이제 권한 대행을 했고, 하여튼 그런 와중이었지만은 그래도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는 영어를 가장 능통하게 고수한 인물, 어, 이승만 대통령 다음으로 최기화 대통령이 꼽힌다라고 되죠. 사실 그렇죠. 다른 분들은 뭐 영어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그 생활을 안 했었기 때문에 최기화 대통령은 뭐 이제 외교 장관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 뭐 영어가 이제 뛰어났을 거고요. 이, 이승만 대통령은 뭐 젊은 시절부터 그 연로하게 될 때까지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뭐 당연히 뭐 이제 출중한 영어였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상이 이제 그 이제 최기화 대통령의 그 일생이라고 할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이제 지금부터의 얘기입니다. 그 출생과 가계를 볼까요? 강원도 원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 원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뭐 인터뷰하고 또 고향 분들이죠. 인터뷰하고 그러는 것을 제가 TV 화면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양호 씨와 전주희 씨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음, 아버지는 이제 학교 훈도를 역임을 했고 원주 면장도 역임을 했네요. 그다음에 할아버지 최재민은 1897년 성균관 박사였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동몽선습, 효경, 소왕, 논어, 맹자, 대학 중형 통감 이 한학을 그 이제 공부를 했던 거죠. 원주 보통학교를 나왔고 경성 제1국립 고등보통학교 이게 바로 이제 경기중 경기고등학교를 그 이제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이제 두뇌가 비상했던 분이에요. 경기중 경기고등학교를 저 당시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1935년 11월에 홍기 여사와 결혼했죠. 예. 예, 홍기 여사입니다.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친구가 이제 민관식 이영석이었고 아주 뭐 친한 친구들이었겠죠. 그다음에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를 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 활동 및 공직으로 진출을 이제 했다라고 하네요. 예, 어찌됐든 그 일본에 가서도 유학을 했고 그다음에 만주에서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국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성사범대 영문학과 조교수로 교단에 섰는데 미 군정이 실시가 되니까 어, 식량행정처 기획과장으로 이제 관료로 발탁이 된 거죠. 그다음에 1947년에 농림부로 보직이 돼서 양정과장이 되었네요. 그다음에 이제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던 변형태 씨에서 발탁이 돼서 그다음에 이제 외교관의 길을 걸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교관 이제 돼서 이제 물론 그 이전부터죠. 공직 생활을 보면은 51년부터 무역진흥회 한국 측 수석 대표, 그다음에 52년에 주일 대한민국 대표 총영사, 53년에 한일회담에 배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일 회담 하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이루어진 물론 그때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일 회담을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했어요. 음,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보상을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도저히 서로 얘기가 안 되니까 이게 10년 정도 끌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 그게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요직을 쭉 이제 거치면서 1967년 6월에 외무부 장관에 발탁이 됐다. 그래서 이제 외무부 장관이 돼서는 이제 어, 직접 외국을 다니며 외국을 상대로 북한 측과의 외교 논쟁을 벌였다. 상당히 외국 사람들하고 그렇게 논쟁을 벌일 정도면은 그 영어가 그야말로 자유자재로 되는 그런 실력이어야지 가능하지. 그냥 저같이 책에서 배운 영어를 갖고서 저 한평생 미국 사람, 독일 사람, 일본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만나갖고서 이제 무역이랍시고 했는데 정말 그 미묘한 표현이 사실 안 되죠. 더군다나 흥분되고 그러면 말이 더 안 됩니다. 어쨌든 최기화 외무부 장관이죠. 그때 당시에 아주 뛰어난 영어 실력에서 북한과의 외교 전쟁에서 맹활약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유엔 총회 한국 측 수석 대표로도 갔었고, 그다음에 뭐 외교 통상 뭐 이런 쪽으로 일을 많이 이제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1970년 11월에 유엔 총회에 이제 참석을 했네요. 그다음에 이제 국무총리 서리와 총리로서 재직을 하게 되는데 1971년 대통령 외교 담당 특별보좌관에 취임이 돼서 남북조조위원회가 평양을 다녀왔다. 그다음에 뭐 대통령 특사로 24개 나라를 방문했고, 그다음에 이제 76년에 국무총리로 기용이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의 과묵하면서도 정치적 수완이 부족한 점을 높이 평가해 그를 국무총리로 발탁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음, 이 말이 과묵하면서 정치적 수완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정치적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사실 정치적인 사람들은 대하기가 그냥 곤란하죠. 예. 오히려 어, 정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더 순수하고 국무총리 그 위치에서는 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더 적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79년에 재선출이 됐네요, 국무총리로. 자, 그러면서 1979년 10월 26일 1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피습을 받고 서거하면서 최규하는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권력을 이양을 이제 받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주도를 제한 어, 전국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건 이제 지역계엄이죠. 전국계엄이 아니고 어, 제주도를 제외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그 이제 정치적으로 신의 한 수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어, 79년 10월 26일 날 이제 그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 10월 26일 날 또 죽은 사람이 바로 이또 히로부미예요. 그래서 11.6개 두 총성해갖고서 제가 2년 전에 방송을 해 드린 게 있습니다. 이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저는 1979년 10월 26일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날이 제 생일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생일 옷을 잘 군복을 깨끗하게 이제 입고 나가려고 싹 다려놓고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딱 이제 비상이 걸려갖고 부대에 들어가서 영내대기를 하면서 이제 11.6을 지켜봤던 그런 추억이 있네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학생운동 세력의 시위가 있었죠. 아까 그 말씀드렸던 서울의 봄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79년 11월 6일 유신헌법에 따라 10대 대통령을 선거를 실시하기로 이제 한 거죠. 뭐 당연히 그럴 수뿐이 없죠. 그때 당시 헌법이 유신헌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헌법을 개정한다는 시국에 관한 담화를 발표했다. 그렇게 대통령을 뽑아갖고 그 대통령이 이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서 헌법을 개정해갖고 그다음으로 정권을 이제 이양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을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 선거를 통해서 그 선출한다고 하니까 이제 소위 그 민주를 주장하던 사람들 그때 당시에 뭐 보면은 김영삼 씨 그다음에 김대중 씨 그다음에 김종필 씨 이렇게 삼김이었죠 그때 당시에 거기에 이제 반발을 해갖고 민주헌법을 3개월 이내에 제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글쎄 헌법이 3개월 내에 제정이 된다라는 것도 쉬운 얘기 아니죠. 응? 음, 그러니까 엄청 이것을 이제 압박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최규하 이제 그 과도 정부를 엄청 압박을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신 잔당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서 일단 12.6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인데 그 사건 수사를 안 하고서 뭘 헌법을 바꾸고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정말 그 민주를 위해서 투쟁했다라는 그 삼김이라는 사람들이 글쎄 그중에 김종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은 정말 왜 이때 당시에 이렇게 조급하고 마치 그 정부를 협박하듯이 이런 식으로 막 3개월 이내에 지정하고 선거를 실시하라 뭐 유신헌법 철폐하라 뭐 시위 터져나오고 이게 자, 어찌됐든 12월 6일 날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최규하 권한대행이 96.7%의 득표를 얻어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대 대통령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 그 통일주체 국민의 의장에 피선이 되었으며 12월 6일 통대에서 최규하가 대통령에 선출이 되어 다음날 국무회에서 긴급조치 9호 해제를 의결했다. 대통령이 돼서 이제 긴급조치를 이제 해제한 거죠. 그 유신헌법상에서 선포된 그 긴급조치 9호였기 때문에 그걸 해제하려고 하면 이제 어, 그 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보다는 그래도 대통령으로 선출돼서 하는 게 더 모양새도 낫고 그게 또 뭐 자연스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긴급조치 9호에 대해서도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참 서술이 시포했던 그 조치였어요. 뭐 저때 참 저도 대학을 다닐 때였는데 어, 뭐 선배들 뭐 동기들 막 붙들려고 하고 저는 용기가 없어서 그랬는지 그때 뭐 붙들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이제 활동이 미약했었다는 얘기죠. 어찌됐든 그때 수고하고 애쓴 동기들을 지금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에, 그 12월 21일 날 취임식을 거행을 했네요. 이제 취임식을 해야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니까 그 이전에 이제 총리직을 사임을 하고 취임식을 물론 뭐 이때도 이제 대통령이죠. 대통령으로서 이제 총리직도 동시에 갖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걸 사직을 하고 신현학 씨를 국무총리로 이제 임명을 한 겁니다. 신현학 씨가 이때 이제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12월 12일 날 일어났던 12.12 사태에서 또 이 신현학 씨도 나름대로 상당히 그 큰 활약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자, 우리가 12.12도 사실은 잘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2.12를 뭐 쿠데타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뭐 상당히 뭐 불법으로 신군부가 정권을 탈취한 거나 뭐 이제 이런 주장도 있고 뭐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거기에는 크게 동의할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이 12.12 사태로 인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어느 쪽이 옳았다라고 판결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12.12 사태의 영상도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0대 대통령이 이제 돼서 여러 가지 그 이제 비상조치를 이제 해제를 하죠.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뭐 그 긴급 조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 있었으니까 그런 거 다 이제 해제하고 뭔가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편안하고 평범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 뭐 당연히 노력을 이제 뭐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치를 해제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민주적 선거 절차에 의한 새 정부 출범을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신현악 부총리가 이제 총리로 이제 지명이 돼서 이제 어, 업무를 그 수행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12월 21일 날 취임식을 거행을 했고 공론 분열을 방지하고 정치 안정을 좀 강조하는 그런 이제 연설을 이제 했겠죠. 당연히 그때 당시에. 그다음에 이제 12월 21일 날 긴급 조치 관련자 561명을 특별 사면하고 1,330명을 석방을 했네요. 그다음에 재적 학생 759명이 복학이 되고 해직 교수 19명이 복직이 이제 됐습니다. 네, 이때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그 서클에서 활동해서 하다가 뭐 제적이 되고 그다음에 뭐 그 감옥에 가 있고 그랬던 그 선배 그다음에 동기들이 이제 다 이렇게 복학이 되고 이제 복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석방되고 이제 이런 그 이제 은전을 입은 거죠. 예. 그다음에 1980년 2월에 687명의 정치인들을 또 복권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1980년 상반기에 국제 원유가 인상 등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0%가 됐다. 이거 정말 참 국민 생활은 물가 상승률이 30%가 뜨면은 이것도 편안한 그런 상황은 아니죠. 네. 어, 경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또 어려워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원유를 수급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에, 그 원유를 수급하기 위해서 중동을 방문했었습니다. 1980년에 제 기억으로. 그리고서 이제 광주에서 5.18 사태가 터지면서 어, 그 막 긴급 그거 귀국을 해갖고 이제 어, 광주로 가서 헬리콥터를 타고서 이제 시민들한테 자제를 해달라라고 이제 호소하는 그런 방송도 하고 이제 그랬던 거 저 기억이 나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비상 조치들이 해제가 되고 또 금지됐던 헌법 개정 논의를 이제 이렇게 어, 풀어버리니까 이제 헌법 개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어, 그 사이에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중동을 방문하다가 갑자기 5.18 이제 광주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바람에 이제 그거 귀국을 했죠. 자, 그럼 이제 5.18이라는 정말 참 진짜 거대한 그 이제 사건이 저때 발생을 해갖고 그걸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그 재임하면서 그 사태를 본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든 그게 이제 수습이 됐죠. 예. 저때 당시에는 저도 이제 그 군인이었었기 때문에 뭐 저희들하고 섹터가 다르기 때문에 뭐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는데 저희들 쪽에 있는 부대가 막 이제 광주로 이동하고 그런 상황은 이제 저도 그때 당시에 상황실에서 지켜보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16일 날 최규하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을 이제 사임을 했죠. 물론 이 사이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나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뭐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그렇게 최규하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었다가 저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이제 거치면서 그거를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서 대통령직에서 이제 사임을 했는데 이걸 우리가 하야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임을 했으니까 이제 하야가 이제 되는 게 맞죠. 자, 어찌됐든 그렇게 대통령직에 사임을 하고 나니까 이제 퇴임한 이후의 생활이 있죠. 예. 그래서, 어, 8월 16일 대통령직과 일체 공직을 모두 사임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총리설인 박충이 임시로 맡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두환 그때 당시에 전두환 소장 나중에 이제 대장까지 올라갔는데 1980년 9월 1일 날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음, 헌법 개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이제 그 간접 선거로 이제 뽑은 겁니다. 그다음에 1981년 4월 20일 그다음에부터 88년 2월까지 국정자문회의 의장을 지냈고 강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명예 박사학위 이제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987년에 6.29 선언 이후에 이제 12.12와 신군부 집권 과정에 대해서 뭔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증언하라라고 음, 뭐 굉장히 그 야당하고 국민들이 이제 압력을 가했죠 여론으로. 그러나 이제 끝까지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게 좀 불명확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김영삼 대기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냥 워낙 꼼꼼했던 분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그 메모가 있을 텐데 가족들이 지금이라도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어, 명백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방송을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솔직하게 음, 그 어, 당시로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할 만한 그런 인물이 정치를 맡아달라라는 생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은 정말 그야말로 신군부의 협박에 의해서 하야를 했는지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밝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밝힌다는 것도 그 마음 편한 얘기는 아니죠 사실은. 자, 어찌됐든 그때 진술을 거부했어요. 그때 뭐 엄청났었죠. 진술하라고 뭐 아빠 압력이 엄청 났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진술을 거부했죠.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고서 2004년부터는 건강을 악화로 대화 활동을 일체 이제 중단을 했네요. 자, 그래서 2004년 7월 22일 홍기 여사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2006년 10월 22일 어, 그 최규하 대통령도 이제 서거를 했습니다. 급성 신부전이 직접적인 사인이며 향년 87세로 이제 삶을 마감을 했네요. 생전 거의 엄격할 정도의 청렴함은 서거 이후에 월간조선 등을 통해서 알려졌다. 굉장히 청렴 결백했던 그런 분입니다. 어, 정말 척장신이죠. 굉장히 키도 크고 이 털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정말 어, 이런 위급하고 급박한 그런 어떤 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글쎄 풍채만큼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으며 대전 현충은 국가원수묘역에 안장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12심이나 5.18에 대해서 증언 진술 거부를 했다. 그다음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논란, 해방 당시 알려지지 않은 행적, 음, 그다음에 대통령 하야 과정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논란거리로 아직 남아 있는데 뭔가 명확한 내용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계속 논란이 있겠죠. 예. 저서로서는 팔순기념문헌집, 음, 서훈 1980년 아, 서훈으로는 건국 공로훈장 대한민국장 외 10건이 있네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뭐 이제 논란이 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죠. 예.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나무 위키에 이제 이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이 수록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네, 이상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대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도 뭔가 속 시원하게 좀 말을 하고 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예, 날씨가 매우 이제 덥죠. 어제가 초복이었습니다. 하여튼, 음, 이 일사병. 그러니까, 무더위에 이제 지치다가 보면은, 잘못하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노약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길을 가시다가 도저히 너무 덥고 그렇다면은, 근처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이런 데 들어가서 좀 쉬시다가 가시라고. 왜냐면 그냥 에어컨 설치가 돼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무더위에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곰돌이가 아주 뭔가 상념에 잠겨 있는데, 최기화 대통령의 말년을 보면 이런 상념에 잠기는 일이 많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은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